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분 경매 매가 4개를 가져와서 한번 좀 실전 사례를 물어자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경기도 가평군 사장면에 있는 13분의 2, 13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 음, 경기도 가평군 사장면 희곡리에 있는 이건데, 이렇게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 있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면 김 누구가 혼자서 살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주민등록자가 김재숙 이렇게 돼 있죠. 김재숙이 누군가 하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면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보면 여기에 보면 김재숙이라는 분이 있죠. 다시 말하면 13분의 3을 가지고 있는데 35년생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나머지는 전부 다 원씨들이거든요. 원시들인데 여기 김재숙이 한 분이 이게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속자들과 그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김재숙이라는 분이 어머니 같더라고. 근데 그 중에 상속자 중에 원정인이라는 이분 13분의 2가 경매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이게 어머니가 이 집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13분의 2 지분이 나온 것을 어떻게든지 아마 해결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경매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거를 공자 우선 매수를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경매에 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도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높고 또는 취하가 되지 않더라도 아마 집 주인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머니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찰받은 것을 우리 지분을 다시 사겠다 하게끔 되면 우리는 최소한도 감정가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낙찰자가 지금 보게끔 되면 6명이 들어왔죠. 6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가 이게 거주하고 계신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수강자한테 조금 못한다? 높게 써놨죠. 그러니까 먼저 가격이 3,600만 원인데도 좀 더 실려서 6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런 것은 그 합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경우는 높게 쓰라고 제가 좀 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합의로 하고 취하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잔금을 안 내게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잔금을 안 내고 우리가 끝을 내려고 하면은 항상 제가 수강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허가가 낙찰 받고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허가가 딱 나는 걸 보면은 이 집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집에 찾아가서 13분의 2 지분을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누가 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요 하고 물어만 보고 결정이 나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만 주고 오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잔금을 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잔금을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있는 그 상속자 한 명이 전화가 와서 우리 낙찰 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아니, 사겠습니다 하길래 내가 그러지 말고 여기에 보면 공정연이가 1,900만 원이니까 취하를 시키고
여기 갚고 취하를 시키면 취하 동의서를 찍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얘기가 이 원정연이가 빚이 많아가지고 이것뿐만 해서 또 갚으면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거를 취하시킬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 그 지분을 우리 지분을 다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얘기 간단한 거죠.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누구든지 법원에 가든지 누구든지 가도 가격을 결정할 때 얼마에 결정하냐 그러면 감정가대로 주십시오 하면은 아무도 누구도 그것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5,200이다 보니까 감정가대로 5,300만 원을 좀 주신다고 하면은 팔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참 1,900만 원을 가지고 빚을 졌는데 취하를 시키자니 또 경매가 들어올 것 같고 5,300만 원을 내자니 너무 많고 지금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깎을 수는 없다. 우리도 등기 이전을 하고 그 취득세 등록세 내고 다시 넘겨주게끔 되면 양도소득세 내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가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4,500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 보게끔 되면 3,800만 원에 들어갔지만은 입찰 보증금은 얼마를 냈죠? 260만 원 정도를 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잔금을 내지 않고 미납을 하게끔 되면 260만 원 우리는 띄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260만 원 우리가 띄는 거니까 260만 원을 물어주시고 별도로 500 정도를 주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잔금을 안 내겠습니다. 안 내면은 이것이 한 달쯤 지나면은 다시 재경매가 나옵니다. 재경매 나올 때에 공유적 우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경매 공부를 안 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수강생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 대신에 이 재경매가 나오는 날 공자 우선 매수하는 거 뭐 이런 걸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에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은 먼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먼저 준 걸로 하고 우리가 잔금을 안 내겠다는 각서를 하나 써주고 그 대신에 재경매 나가는 날 우리가 나갔죠. 나가서 우리가 공자 우선 매수를 하는 것은 서류로 미리 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 말을 안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하면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아 여기 뭐 낙찰을 받는데 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미납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는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 같이 있다가 아무도 사건 번호가 안 들어왔더라고. 이제 들어오면은 공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려고 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걸 보고 같이 그분하고 가서 경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 번호를 얘기를 하고 공유자인데 아무도 낙찰 받지 않았으니까 최저가에 의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보시게끔 되면 최저 가격이 얼마죠? 2,575만 4천 원인데 우리가 공유자로 해서 2,575만 4천에 최저 가격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다가 500에다가 그 260만 원 줬다고 하더라도 3천 몇백만 원, 3,200만 원에 어떻게 한다? 이 지분을 다시 가져간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한테 5천 뭐 몇백만 원을 줘도 우리도 그렇게 수익이 남지 않고 그 사람도 더 손해가 모르게끔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부모는 잔금을 안 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잔금을 내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전화번호를 주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취하가 될 줄을 알고 취하 동의서를 써주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잔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의외였었는데 이분이 다시 말하면 여기에 상속자 이분이 이미 빚을 뭐 많이 졌는 모양이더라고. 말고도 또 지면 또 들어올 테니까 할 수 없이 취하를 못 지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다음 거를 봐도 같이 뭐 거의 뭐 마찬가지입니다. 보게끔 되면은 이번에는 강원도 어떤다? 강릉시 우동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보게끔 되면 77분의 6이에요. 이것도 조막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사실 보면 이거는 물건이 1번서부터 4번까지 경매가 나왔고 전부 다 77분의 6 지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취하가 안 될 것도 싶고 뭐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봤던 거는 뭐냐면 여기 집이 어떤다? 필름집으로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구 여자분 한 분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이거 말고도 땅이 3개가 더 경매가 나왔는데 땅을 3개는 포기하더라도 살고 있는 이 집은 협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입찰에 들어가자고 추천을 했는데 아니 게 아니라 낙찰을 받아놓고 나니까 또 같이 제가 우리 낙찰 받은 분한테 얘기했거든요. 먼저 가서 이것도 어떤다? 전화번호를 주고 와라. 주고 왔더니 또 연락이 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오는데 강제 경매로 해서 여기 보게끔 되면 좀 보면 그 2,500인데 강제 경매를 했는데 이 보면은 여기 보면 우리 지금 낙찰을 지금 1,496만 원에 받았지 않습니까? 한 번 떨어졌는데 조금 올려받은 겁니다. 이게 보면 지분을 해서 2,100만 원이니까 워낙에 싼 거죠. 근데 1,400을 했는데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떤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빚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하를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취하를 시킬 수가 없죠. 아까 제가 보면 네 개 있는 건물이 전부 다 지분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오길래 우리 수강생이 이제 전화번호 주고 잔금을 안 내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알 테니까 각서만 써서 잔금 안 내겠다고 하면은 그 입찰 보증금 147만 원하고 저기에 대한 돈은 뭐 500 정도는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그거 받고 이것도 똑같이 미납을 하고 나니까 또 아무도 낙찰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최저 가격에 그냥 경매가 다 끝나고 나면은 거기 가서 그대로 든다 공자우선 매수 신청해서 최저가로 해서 매각을 하게끔 된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잔금을 안 내 가지고 공자우선 매수를 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 이제 지분으로 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공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취하시키지 않으면은. 근데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오는 거를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낙찰을 받고 나서 우리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알게끔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자, 이번엔 또 아까하고는 이번은 좀 전혀 다른 겁니다. 토지 건물 9분의 1 지분 매각이죠. 근데 여기는 보면 뭐래?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로 해서 땅이 53평인데 9분의 1이면 한 450평 정도쯤 되는 거죠, 보면. 그런데 어떤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요 창고가
지금 9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감정 가격이, 보십시오. 감정 가격이 1억 3,700에 시작이 됐는데 9,600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1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단독으로 받은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 특수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황영진 원장님에서 이제 추천 물건을 강의할 때 이거를 제가 골라드렸는데,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강의 듣고 그냥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낙찰을 받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에서 추천해 준 거를 좀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특수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이고, 제가 평상시에 강의하는 걸 듣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시는데, 당신이 동영상으로 강의 추천한 거를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세입자 어떤 회사가 5천만 원 보증금에 500만 원을 내고 있죠. 창고를. 그럼 큰 회사가 창고 5천만 원, 500만 원을 내고 있으니까 이 9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지만은 받아서 갖고 있긴 하지만은 누군지 몰라도, 여기 누군지 몰라요. 여기 보면 9분의 3, 9분의 1, 9분의 2, 9분의 1, 9분의 1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9분의 3과 9분의 2 있는데 9분의 1, 9분의 1은 제가 보기에는 상속의 상속 같고 9분의 3과 9분의 2가 4명이서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다시 말하면 여기 9분의 3은 엄마 같고 누군지 몰라도 엄마를 대신하고 형제를 대신해서 이 5천만 원에 500만 원을 받는 것을 대표로 계약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9분의 1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를 잔금을 내라. 일단은 잔금을 내기 전에는 이거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잔금을 먼저 내주셔야 돼. 잔금을 냈습니다. 오케이. 잔금을 냈으면 잔금 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여기에 어떠나 세입자를 만나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입자에다가 9분의 1 토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하고 9분의 1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고 9분의 1에 대해서는 보증금 5천만 원의 9분의 1은 저를 주시고 500만 원의 9분의 1은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에 세입자한테다가 통보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입자 중에서 누가 돈을 받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세입자한테 얘기했더니 세입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제가 그 같이 계약한 사람 보고 그 9분의 1 돈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전화번호 좀 주고, 전화번호 주고 왔더니 아니나 달래 3일 있다가 이 5천만 원과 500만 원을 받고 이 창고 주인이 관리하는 지분권자의 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9분의 1 지분을 다시 사고자 합니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얘기 간단해요. 감정가만 주시면 됩니다. 얼마만 주면 된다? 감정가만 주면 된다. 자, 우리가 1억 주고 낙찰을 받았죠? 얼마죠? 1억 3,800, 1억 3,800이죠. 1억 3,800 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언제 계약할까요? 법무사 사무실 하나 전해놓으시고 가지고 얘기하시면 제가 서류를 다 가지고 드릴 테니까
일시불로 하십시다. 그러십시다. 낙찰받고 약 2달 만에 이거 다시 감정가 받고 다시 팔고 빠져나온 겁니다. 이 지분으로 갔을 때에 내가 그 지분권자들한테다가 우리가 9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내보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준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지 말고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고 나도 9분의 1 지분이니까 나하고 계약서 쓰고 앞으로 9분의 1만큼은 나를 돈을 주십시오. 이러면은 그 세입자가 돈 준 사람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다 하게끔 만들고 우리는 그냥 둘이 다투게끔 만들고 우리는 다툼의 끝이 나고 나면은 우리가 월세를 받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이 지분권자가 내 거를 다시 사겠다고 하든지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응대할까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이 그 지분 경매에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공시자 우선 매수만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주 좋은 건데 이렇게 돈이 이렇게 낙찰만 받으면 지분권자와 상당히 우리가 해결하기가 좋은데 공시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게끔 되면 낙찰을 받지를 못하게끔 되니까 조금 그런 것은 또 약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건 더 보시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토지 건물 13분의 5 지분 매각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의 근린 상가로서 여기 보면 그 세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위는 살림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감정 가격이 1억 800으로 돼 있는 것을 8,600만 원까지 떨어진 걸 제가 9,800 이거 조금 길러서 낙찰을 받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시면 가압류가 얼마가 돼 있냐면 1,300만 원 때문에 강제 경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보게끔 되면 신호철 지분입니다. 신호철이가 주인인데 보게끔 되면 13분의 2도 갖고 있고 13분의 4도 갖고 있고 13분의 5도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신호철이지 않습니까? 신호철이가 다 13분의 4, 2, 5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원래 지분권자가 총 4명이었었는데 이 사람 거 한 부 빼놓고 나머지는 두 사람 지분은 신호철이가 어떻게 한다? 넘겨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아까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압류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죠? 신인순으로 돼 있죠. 신인순. 그렇다면은 보게끔 되면 신인순 지분을 정말 신호철이가 넘겨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신인순 지분을 신호철이가 넘겨서 받았는데 넘겨받기 전에 신인순의 지분이 가압류가 돼서 경매가 나온 거죠, 보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신호철이가 이거는 당연히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길러서 낙찰 받아도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러서 받아라 해갖고 감정가가 1억 800인데 보면은 9,600까지 썼으니까 상당히 높게 받은 겁니다. 보면 거의 감정가와 가까이 받은 겁니다. 제가 이거는 그렇게 받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잔금을 내기 전에 일주일 전인데 이거는 거기 일주일 지나면은 허가가 나면은 찾아가려고 했던데 찾아갈 것도 없습니다. 낙찰 받고 3일인가 했으니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1,300만 원 빚을 갚았습니다. 취하 동의서 든다? 도장 좀 찍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 잔금을 안 내고 공자 우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취하 동의서 해달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그 집이 본인이 다 넘겨받은 거고 넘겨받기 전에 가압류의 경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100% 취하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얘기했죠. 제가 뭐 이게 취하 동의서를 해주는데 얼마 정도를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길래 조금 깎아서 주고 줬더니 조금 좀 알았습니다가 말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하겠습니까 해서 서류를 띄고 뭐하고 해서 한 3일 후에 만나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더니 이틀이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취하 동의서 없이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뭐 그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하길래 그러면 잘 됐군요.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기왕 취하려 하려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도 산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달래는 돈보다는 돈도 더 들어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제가 달랬던 돈을 좀 드리고 취하를 했으면 합니다. 하길래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해가지고 취하 동의서를 써서 주고 취하 동의서를 써주고 취하 동의를 하는 것에 몇백만 원을 받게끔 된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그 지분 경매를 세 가지 종류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종류는 아주 잘 처리됐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처리가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우리는 공유자로서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내가 상대편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그 지분만큼 어떤다? 지료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상대편 지분만 지료를 주지 않으면 상대편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로 전부 다를 보는 수가 있고 만약의 경우에 상대편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때 가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다시 말하면 다 팔아서 나누자는 경매가 결정이 됐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을 충분히 해서 이것이 협상으로 끝이 날 것인지 지분권자들이 포기할 물건인지를 그런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지 지분 경매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분 경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